1000만원 미만에 살 수 있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디리키 상태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이렇게 짐을 실으실 때 짐을 상당히 많이 실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땐 차량 자체가 청소를 안 해오신 것 같아요. 번호판 등은 다 죽었네요. 지금 헤드램프 상태가 또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일단 오일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오일류들은 한 번쯤 전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원 미만에 이 정도 가성비라면 정말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한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요, 전 미랄 자동차에서 이제 구매대행 하시면은 너무나 편리하고 쉽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수원 쪽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제가 어떤 차량을 볼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이제 가성비 차량이에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오늘 볼 차량 바로 티볼렛 차량입니다. 1000만원 미만에 실적으로 어떤 살 수 있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정말 가성비로는 정말 이 티볼렛 차량이 정말 가성비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키로수가 47,000km지만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단순 교환이 있어요. 휀다와 이 도어 쪽에 이제 단순 교환이 있다라는 거. 이 차량은 이제 1인 신조 차량이에요. 주인이 한 명밖에 타지 않은 차량. 하지만 내차 피해가 있습니다. 1회 93만원짜리, 타차 피해는 460만원이라는 필비가 나왔고, 이 차는 내차 피해가 1회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93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도어와 휀다 쪽에 어떤 이 사고로 인해서 이런 보험 이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성능을 보실 때도 유유 있는 부분에 어떤 체크된 부분도 없어요. 네, 이렇게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일단 외관적인 것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외관 상태 살펴보시면 뭐 장기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돌진 자국이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트레이드 상태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지리키 상태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 전혀 없다라는 거. 제가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뒤쪽에 좀 짐을 실었던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한 감이 살짝 있죠. 하지만 저는 가성비를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범퍼 같은 경우는 소음풍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반대편은 이게 실기띠 같은 게 많더라고요. 뭐 짐을 싣다가 긁으셨는지, 그러니까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원 미만에 이 정도 가성비라면 정말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미라론차에서는 도색 상태를 항상 확인해 드리죠.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펜다 부분과 지금 운전석 도어는 교체가 되어 있는 걸로 일단 보여주고요. 이쪽에서도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주고, 여기도 살짝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일단 보여주긴 합니다. 뒷도어 상태,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도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차를 타다가 어떤 기스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 상태는 특별하게 즉 외부에 세워져 있어서 좀 지저분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상태가 괜찮지 않았나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실내 상태를 확인해 드릴 거고요. 이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어떤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내 상태도 깨끗한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티볼렛 차량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RV 차량 같잖아요, 그죠? 트렁크를 6대4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짐을 실으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짐을 상당히 많이 실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땐 차량 자체가 청소를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작동 유무 상태를 꼭 확인하셔갖고, 모든 작동 유무 상태입니다. 이 사이드 미러, 이 사이드 미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는 여부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메인 스위치 안에서도 지금 유리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차는 정말 깨끗해요. 차는 깨끗한데 청소를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게 순정 내비가 아닙니다. USB 잭이 그대로 여기 다 노출되어 있네요.
그 블랙박스는 있지만은 그냥 소음분통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상태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션에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충격은 있지 않은지. 근데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게 IC 미션의 어떤 고질병이에요. 이 쌍용 차량에 지금 보시면 후진 넣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게 후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후진 되죠. 지금 후진 됐고요. 다시 드라이브를 놓고 정상적으로 작동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션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기를 통해서 이제 고장 코드 이제 판독을 합니다. 지금 고장 코드 없다라고 얘기하죠. 보시면 고장 코드 판독, 고장 코드 없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건 소모품통이다 보니까는 배터리 문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일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향장치 유격. 이 간혹 가다가 쌍용 차량들은 거의 이런 문제는 없긴 한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향장치 쪽에 어떤 유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테일램프 상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호판 등은 다 죽었네요. 지금 라이트 안개등, 헤드램프 상태. 여기도 헤드램프 상태가 또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을 열었고요. 지금 엔진룸 시동 켠 상태입니다. 지금 엔진 소음을 들어보시면 일정을 하고요. 어떤 기계음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떤 소음이 들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끈 상태에서 차량 상태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드릴 거고요.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오일 누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헤드 부분 쪽에 어떤 누유가 있진 않은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오일 상태, 배터리 상태도 이게 산화가 돼서 뭐 하얀색으로 뭐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는 반드시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겉벨트 상태에서도 유로집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또 크랙이가 오거나 또 갈라짐이 있지 않은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 게이지를 통해서 차량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일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구입을 하시면서 아마 엔진 오일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카본 슬러지라든지 어떤 찌꺼기 같은 거에 나오는 경우는 지금 없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도 이 차가 지금 4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 오일 색깔을 보면 탁해져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오일류들은 한 번쯤 좀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냉각수 보조 탱크 상태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서 새는 부위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특별하게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좀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C 미션의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제 미션의 불량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정상적으로 미션이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진결을 넣는데요, 즉각 반응은 일단 보여지죠. 미션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기포장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하체의 소음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속도 했고요. 전혀 문제가 없죠.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헤드램프 상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만 좀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차량 상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관 상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1000만원 미만의 가성비로 타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는 가성비로는 정말 너무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1000만원 미만의 저정도 퀄리티 차량, 실질적으로 현대기아 차량에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 정도라면 정말 구입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한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요, 전 미랄 자동차에서 이제 구매대행 하시면은 너무나 편리하고 쉽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일단 수원 쪽에 나와 있고요. 이제 날씨가 상당히 이제 무더워졌어요. 정말 너무 덥습니다. 정말 차량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어떤 차량을 볼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이제 가성비 차량이에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오늘 볼 차량 바로 티볼리 차량입니다. 정말 가성비 차량이지 않을까. 1000만원 미만의 실적으로 어떤 살 수 있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반떼 AD 차량도 있을 것이고 K3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키로수 때문에 키로수가 또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가성비로는 정말 이 티볼리 차량이 정말 가성비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000만원 미만대에 정말 구입할 수 있는 차량, 잘만 구입하시면은 정말 괜찮은 차량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키로수가 47,000km지만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단순 교환이 있어요. 이 휀다와 이 도어 쪽에 이제 단순 교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보험 이력까지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 차량은 이제 1인 신조 차량이에요. 주인이 한 명밖에 타지 않은 차량. 주인이 여러 번 바뀐 게 아니고요. 주인이 딱 한 명만 탄 1인 신조 차량. 하지만 내차 피해가 있습니다. 1회 93만원짜리 타차 피해는 남의 차. 이 차를 가지고 아마 투입차를 박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60만원이라는 투입비가 나왔고, 이 차는 내차 피해가 1회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93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도어와 휀다 쪽에 어떤 이 사고를 인해서 이런 보험 이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성능을 보실 때도 뭐 특별하게 어떤 누유 있는 부분에 어떤 체크된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이제 티볼리 차량들도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질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좀 설명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적인 것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은 티볼리에서 가장 시그니처 색깔이지 않을까. 저는 이 색깔이 가장 이쁘더라고요. 청색깔입니다. 외관 상태 살펴보시면 뭐 장기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돌팀 자국이 있네요. 완벽하게 정말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부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는 어떤 흙먼지가 좀 쌓여 있거든요. 그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 외관 상태 살펴보시면 크게 이쪽에서는, 운전석 쪽에서는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트레이드 상태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커팅이 껴져 있고요. 휠게이트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디리크 상태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지금은 외부에 있지만 이 전차주분께서 이 차량을 관리할 때 아마 실내 주차장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뒷타이어도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고, 연식도 2017년 이게 출고용 타이어가 그대로 껴져 있네.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고무 상태를 보시면 고무 주기가 한 5년 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보면 이 차량이 정말 어디에서 관리가 됐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고무 자체가 크랙이 가지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제 세워놓다 보면 외부에서 크랙이 가고 타이어가 막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 전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뒤쪽에 좀 짐을 실었던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한 감이 살짝 있죠. 하지만 저는 가성비로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편 테일램프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 없고요. 범퍼 같은 경우는 소음풍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대편은 이게 실기띠 같은 게 많더라고요. 뭐 짐을 실다가 긁으셨는지. 그러니까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고차 정도로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색이 들어간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확인하셨고요. 특별하게 차량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성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원 미만의 이 정도 가성비라면 정말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미라 자동차에서는 이 도색 상태를 항상 확인해 드리죠.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교체가 되어 있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펜다 부분과 지금 운전석 도어는 교체가 되어 있는 걸로 일단 보여주고요. 뒤쪽에서도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주고, 여기도 살짝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일단 보여주긴 합니다. 트렁크 상태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반대편 상태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뒷도어 상태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색이라는 거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도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교체가 되진 않았지만 도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차를 타다가 어떤 기스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 상태는 특별하게 이제 외부에 세워져 있어서 좀 지저분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상태가 괜찮지 않았나라고 일단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상태를 확인해 드릴 거고요. 이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어떤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내 상태도 깨끗한 편이에요, 그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T볼레 차량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RV 차량 같잖아요, 그죠? 트렁크를 6대4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짐을 실으실 때, 와, 먼지가 이렇게 많네요. 여기 청소를 안 해놨네요, 지금 보니까. 와, 이 차를 청소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지가 그대로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짐을 상당히 많이 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제가 봤을 땐 차량 자체가 청소를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실내 상태, 흡연한 차량은 전혀 아니고요. 정말 담배 냄새도 나지 않고 정말 일단은 크게 문제는 차량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상태에 특별하게 어떤 흡연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작동 유무 상태를 꼭 확인하셔갖고, 모든 작동 유무 상태입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그런 여부를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질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사이드 미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는 여부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죠. 2, 3회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는 여부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메인 스위치 안에서도 지금 유리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차는 정말 깨끗해요. 차는 깨끗한데 청소를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화를 정상적으로, 도어락도 정상적으로 네 군데가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게 순정 내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비 자체는 솔직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USB 이런 잭이 그대로 여기 다 노출이 되어 있네요. 다른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 블랙박스는 있지만은 그냥 소모품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소모품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이 차량 에어컨 상태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다른 부분 미션에 어떤 틀림 현상이라든지 충격은 있지 않은지. 근데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차 자체가 이제 i10 6단 미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뒤에서 좀 안루 전환 시에 이제 어떤
변속 지연이 있거나 어떤 충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IC 미션의 어떤 고질병이에요. 이 쌍용 차량에 지금 보시면 후진 넣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후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후진 되죠. 지금 후진 됐고요. 다시 드라이브를 놓고 정상적으로 작동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션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형 모델이다 보니까는 가속 반응이 일단은 더디거나 좀 울컥거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외부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전자장비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공기압 센서라든지 스마트키 어떤 작동 여부 상태, 그리고 실내 상태 어떤 마감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어떤 1000만원 미만짜리의 이 정도 마감재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하게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 상태만큼은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한 편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육안 상태는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떤 전자계통이라든지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보고 차량 상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를 통해서 이제 고장 코드 이제 판독을 합니다. 지금 고장 코드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오토미션 아이싱 6단 미션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고장 코드 판독, 고장 코드 없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자체는 뭐 엔진 미션이나 전체적인 상태는 뭐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특별하게 어떤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 코드가 없음. 배터리 전압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건 이제 소모품성이다 보니까는 배터리 문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코드 없음. 그러니까 차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일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외부로 나가서, 그리고 조향장치의 유격, 이 간혹 가다가 쌍용 차량들은 거의 이런 문제는 없긴 한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조향장치 쪽에 어떤 유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상태 뭐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 상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호판 등 한쪽이, 번호판 등은 다 죽었네요. 지금 번호판 등이 다 죽어 있고, 리피트 상태 전혀 문제가 없고, 라이트 안개등 헤드램프 상태, 여기도 헤드램프 상태가 또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진룸을 열었고요. 지금 엔진룸 시동 켠 상태입니다. 지금 엔진 소음을 들어보시면 일정을 하고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일단 일정한 패턴이고 어떤 기계음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떤 소음이 들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기동을 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끈 상태에서 차량 상태를 제가 조금씩 이제 확인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티볼리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오일 누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 부분 쪽에 어떤 누유가 있진 않은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특별하게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위에서 보셔도 어떤 누유 자국 흔적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뭐 오일 상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오일 상태, 그 배터리 상태도 이게 산화가 돼서 뭐 하얀색으로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는 반드시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량 상태가 딱 보시면 와 정말 좀 단조롭게 좀 생겼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 보여지지가 않고 있고요. 이 겉벨트 상태에서도 어떤 이 늘어짐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또 크랙이 가거나 또 갈라짐은 있지 않은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캡 상태에서도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위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상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상태를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먼저 오일 상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오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명히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오일 자체가 엔진 오일이 어떤 또 특별하게 또 먹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일 게이지를 통해서 차량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일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구입을 하시면서 아마 엔진 오일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카본 슬러지라든지 어떤 찌꺼기 같은 거에 나오는 경우는 지금 없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엔진 자체에 어떤 슬러지 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구입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도 이 차가 지금 4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 오일 색깔을 보면 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분기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2.5%거든요. 브레이크 오일도 오일류들은 한 번쯤 전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다른 거 어떤 차량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벨트 상태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냉각수 보조 탱크 상태도 색깔은 지금 비춰지는 것만 보여도 녹색 정도로 보여지고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서 새는 부위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 그리고 어떤 호수와 어떤 이 배선 부분에서도 대부분이 고무 호수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크랙이거나 찢어진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하게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 오일과 저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좀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외관 상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 빼놓고는 크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C 미션의 어떤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제 미션의 불량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정상적으로 미션이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후진기어를 넣는데요. 즉각 반응은 일단 보여지죠. 미션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미션은 문제 없어 보이고요. 시운전을 하면서 이제 어떤 하부에 이제 고무 부싱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체 소음이라든지. 지금 제가 비포장도를 이제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하체의 소음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하체의 소음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시운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정말 상당히 덥습니다. 정말 이렇게 더울 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지턱 지나갔고요. 지금 제가 가속도 했고요.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가속도 해보고 특별하게 차량 상태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요. 특별하게 어떤 문제되는 부위도 전혀 없고요. 이렇게 시운전을 해보면 이 차량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엔진 소음이라든지 하체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미션 변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크게 특별하게 어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이제 사지 옵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자체가 이제 대부분 휴대폰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내비를 뭐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이제 후방 카메라 용으로는 분명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 차주분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헤드램프 상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만 좀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차량 상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관 상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1000만원 미만의 가성비로 타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는 가성비로는 정말 너무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1000만원 미만의 저 정도 퀄리티 차량 실질적으로 현대기아 차량에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 정도라면 저는 구입하셔도 1000만원 미만의 저 정도 금액이라면 정말 가성비로 정말 구입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영상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